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파이코인이 박스권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가격이 위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흐름이 잠깐의 반등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이 단순한 흔들림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온 출발점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현재 가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은 약 511원, 달러로는 0.35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도 별로 안 올랐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그저 낮은 가격대가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뚜껑을 닫아둔 압력밥솥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부에서는 힘이 점점 쌓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 며칠은 증기구에서 칙소리가 새어나오듯 그 에너지가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금은 단순히 싸다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차트가 박스권을 위로 치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조금 올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큰 사건들을 앞두고 시장이 미리 반응하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이어집니다. 스텔라 프로토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거래 속도와 안정성이 강화되고 스마트 계약 기능도 대폭 확장됩니다. 이제 파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분산형 대출이나 담보 설정, 그리고 앱 안에서 자동으로 보상이 지급되는 구조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파이 생태계를 실제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여기에 오픈소스 전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코드 공개 준비는 이미 90% 이상 완료된 상태고 9월 안에 오픈소스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리눅스 기반 노드도 공식 출시되면서 이제 개발자나 커뮤니티 누구나 훨씬 쉽게 파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도 노드를 돌릴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던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프로토콜 23 업그레이드에서는 분산형 KYC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신분 인증 권한이 중앙에서만 관리되는 게 아니라 여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파이가 더 확장 가능하고 더 안전하며 진짜 탈중앙화된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술적 업그레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실제로 확장시키는 굵직한 이벤트들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파이 해커톤입니다. 이미 8월 15일에 등록과 팀 빌딩이 시작됐고 8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9일에는 중간 점검과 멘토링이 예정돼 있고 10월 15일 최종 결과 제출로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파이 생태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앱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등장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건 파이 생태계 도메인 경매입니다.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 경매는 단순히 주소를 사는 게 아닙니다. 파이 기반 인터넷 공간을 넓히는 과정이자 누가 먼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경쟁이죠. 새로운 도메인을 확보하는 기업과 개인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파이를 쓰려는 수요도 커지게 됩니다. 즉, 상징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제 수요와 직결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10월, 드디어 파이가 글로벌 무대에 섭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에서 열리는 토큰 2049 컨퍼런스에 골드 스폰서로 참여하는 겁니다. 공동 창립자인 청디아오 판이 직접 연사로 나서 웹3와 실생활 유틸리티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기업과 결제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기반을 글로벌 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해커톤, 도메인 경매, 글로벌 컨퍼런스까지 이어지는 이 일정들은 단순한 이벤트 나열이 아닙니다. 유틸리티 확장, 신규 사용자 유입, 가격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벤트들입니다. 10월에는 추가 거래소 상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OKX, 비트겟, 막시, 게이트.io, 피오넥스에서 파일을 사고 팔 수 있지만 더 많은 거래소가 문을 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작은 동네 가게에서만 팔리던 상품이 전국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것과 같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중요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KYC 완료 인원이 2천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파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생태계가 커지고 그 힘은 결국 가격에도 반영되죠. 그리고 12월, 파이 네트워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2025년 2월, 오픈 메인넷이 공식 발표되었지만 아직 일부는 반쪽짜리 메인넷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기능과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 과도기적 단계가 언젠가 완전한 오픈 메인넷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결국 10월의 거래소, 11월에 KYC 확대, 12월에 오픈 메인넷. 이 일정들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심리와 실제 수요를 크게 뒤흔드는 변수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가 쏟아지는데 왜 파이코인 가격은 생각만큼 쉽게 오르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유통량 제한입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지만 실제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파이는 제한적입니다. 아직도 많은 파이가 락업 상태로 묶여있고 KYC나 마이그레이션을 마치지 못한 사용자도 많기 때문이죠. 결국 거래 가능한 물량이 적으니 가격도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 검증 부족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오랜 시간 시장에서 신뢰를 쌓았지만 파이는 이제 막 오픈 메인넷을 공식화한 단계입니다. 게다가 아직은 반쪽짜리 메인넷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도기적 단계일지라도 언젠가 완전한 오픈 메인넷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쟁 심화입니다. 블록체인 시장에는 매일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이가 다른 코인들과 비교해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는 가격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실제 유틸리티와 파트너십이 증명돼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파이코인이 이번 불장에서 쉽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한된 유통량, 아직 검증 중인 메인넷, 치열한 경쟁. 그러나 이 벽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순간 가격은 지금과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답답함은 오히려 더 큰 폭발력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요인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리스크도 짚어봐야겠죠.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파이코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아직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국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또 다른 국가는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과거 중국에서 파이를 다단계로 분류했던 사례도 있었죠. 이런 부분은 투자자에게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완성도입니다. 오픈 메인넷은 공식 발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반쪽짜리 메인넷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기능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단점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초기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 변동성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 역시 예외가 아니며 짧은 시간 안에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휘둘리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경쟁 심화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파이가 두각을 드러내려면 독보적인 유틸리티와 사용자 경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코인들에 묻혀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투자 비중은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5에서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최소 2에서 3년은 장기 보유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넷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변화가 있으면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국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